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저는 어제 강원도 갔다가 오늘 왔어요. 오랜만에 혼자 여행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할 것들도 많고 그러다가 그냥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했는데 또 혼자 다녀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경포대 바닷가도 가고 그 근처에 있는 참소리 박물관이랑 그런 박물관도 구경하고 그냥 거기 산책도 하고 그냥 바닷가 근처에 앉아 있었거든요. 억센지 갈대인지 구분은 잘 못하지만 아무튼 갈대 같은 애들도 되게 많이 있고 되게 막 무성하게 하얗게 피어 있으니까 좀 엄청 예뻤어요. 그냥 웬만한 꽃보다 예쁘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도 시 읽어줄게요. 친구들도 잘 보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잘 보냈죠? 시 읽어줄게요.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세상의 말들이 달라졌으리라. 봄은 떠난 자들의 환생으로 자리바꿈하고 제비꽃은 자주색이 의미하는 모든 것으로 하루는 영원을 동의하러. 인간은 가슴에 불을 지닌 존재로, 얼굴은 그 불을 감추는 가면으로, 새는 비상을 위해 뼛속까지 비우는 실존으로, 과거는 창백하게 타들어간 하루들의 재로, 광부는 땅속에 묻힌 별을 찾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가슴 안의 시를 듣는 것, 그 시를 자신의 시처럼 외우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시를 잊었을 때 그에게 그 시를 들려주는 것.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세상의 단어들이 바뀌었으리라. 눈동자는 별을 잡는 그물로, 상처는 세월이 지나서야 열어보게 되는 선물로, 목련의 잎은 꽃의 소멸로, 죽음은 먼 공간을 건네와 내미는 손으로, 오늘 밤의 주제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가슴에 있는 노래를 배우는 것. 작자비상. 모란. 어느 생에선가 내가 몇 번이나 당신 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선 것을 이 모란이 안다. 겹겹의 꽃잎마다 머뭇거림이 머물러 있다. 당신은 본 적 없겠지만 가끔 내 심장은 바닥에 떨어진 모란의 붉은 잎이다. 돌 위에 흩어져서도 사흘은 더 눈이 아픈. 우리 둘만이 아는 봄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소란으로부터 멀리 있는. 어느 생에선가 내가 당신으로 인해 20날 하고도 몇 날 불탄 적이 있다는 것을 이 모란이 안다. 불면의 불과 봄과 작별했다는 것을. 제목이 좀 슬프다. 늙은 개와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올 때까지 밤새 귀를 열어둔 날들이 지나가고 성마른 입술로 움이 터 스스로 날갯짓으로 온기를 만드는 나비가 날아왔을 때 나는 장님이 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어린 잎사귀와 오솔길이 모이는 음력 2월의 숲. 당황하는 개에게 나는 안심시킨다. 별들도 낮에는 장님이 된다고.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이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한 개의 흐린 달이 더 밝다고.
어딘가에 전생을 보리고 온 새가 아직 녹지 않은 눈 위에 붉은 열매를 뱉어놓는다. 가시에 상처 입은 팔꿈치를 하고서 나는 개와 함께 숲을 통과한다. 공기 후 투명한 원들을 지나 어느 해는 겨울이 겨울다워서 1월이 물 웅덩이에게 전에 없이 냉정했었다. 머물다 흩어진 것들을 행방불명된 시간 앞에서 산 목련빛으로 하루를 밝히던 때가 있었다. 눈꽃을 보던 눈으로 봄눈을 바라보던 날들이 있었다. 나무들은 나무가 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늙은 개 몰래 난 보았다. 어둠 후 불씨가 내려앉기 전 무수한 날개들이 나무 혼을 데리고 허공 높이 날아가는 것을, 비와 얼음 속에서 나무가 그토록 오래 준비한 날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내야만 하는 벌금이 있다. 시간에게 내주어야만 하는 것들이 개의 시각과 후각까지도. 추운 봄, 앞이 보이지 않는 개와 가끔은 불가에서 졸며 그렇게 밤새 귀를 열어둔 날들이 지나갔다. 얼음 연못. 어린 풀린 연못을 보러 숲으로 갔었다. 안개의 덧문을 지나 1월과 2월 안에 갇힌 새들의 발자국을 꺼내러 겨울 물고기들의 소식을 들으러. 연못은 그 심장까지 얼지는 않으므로 심장까지 얼지 않기 위해 밤마다 저의 언 몸을 추슬렀을 것이므로, 움직이는 물은 그 안에 꽃의 두근거림을 지니고 있으므로, 꽃의 두근거림이 언 연못을 깨우는 것이므로, 저마다 가슴 안에 얼음 연못 하나씩 가지고 있으므로 허공에 찍힌 새들의 발자국을 따라갔었다. 얼음 풀린 연못을 보러, 모든 것 속에 갇힌 불꽃을 보러, 다시 깨어나는 깊이를 보러. 움직이는 불은 그 물속에 꽃의 두근거림을 지니고 있다. 꿈꿀 권리에서 가스통 바슐라르가 모네의 수련을 보고 한 말. 발음이 어려워. 시골에서 한 달. 작년에 우리가 묻어준 새, 올해는 내 발톱으로 피었다고. 그 집에 짐을 푼 첫날 당신은 말했지. 산수유가 문 밖까지 이른 마중물 나오고 늦게 내린 눈을 등 뒤에 감춘 비스듬한 지붕 위로 맨 먼저 찾아온 손님은 직박꿀이었지. 봄이 실수를 해 성급히 뒷바서리를 녹이는 바람에 짝들은 상한 얼굴로 가슴앓이를 하고 나비는 힘겹게 날았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는 독감에 걸렸고, 새들이 귓속으로 날아오르는 아침, 기운 없는 볕 아래 목도리를 하고 앉아 구름들이 모이는 먼 곳을 내려다보았지. 나는 계절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고, 당신은 장소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지. 단지 식탁에 나무를 올리기 위해 시골에 온 것은 아니었지. 굳이 상실의 이유를 묻지 않아도 삶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당신이 혹은 내가 지나가는 배주 흰나비로 말했지. 그 틀에서 까다로운 꽃들은 벌만 날아오면 잉잉대고 잘못 자란 나뭇가지를 잘라주는 동안 상처를 어루만지는 공기의 투명한 손가락들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지나갔지. 봄후 정식 초대장을 들고 대문 앞에서 주소를 확인하는 집배원과 잠시 남쪽 지방에서 전보를 치는 번개와
자주 꽃대를 꺾어놓는 정체 모를 녀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난해 직박구리가 먹다 남은 앵두 몇 알을 그늘 없는 곳에 심어주었지. 당신이 밟고 간 발자국들 사이의 공간을 나는 좋아했지. 당신이 잠들면 그 옆에 누웠다 몰래 밖으로 나오기를 여러 날째. 새의 심장보다 큰 작약이 내 맨발 위로 툭 떨어졌지. 꽃이 필 적에 비바람이 잤다고 오무릉이라는 시인이 말했지. 어떤 날은 고요한 불을 오래 바라보았지. 그늘과 상관없이 그곳에 어른거리던 흰 빛들, 존재하지 않는 집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 우리 두 사람만 아는 집을, 꽃으로만 열 수 있는 문들. 오늘처럼 내 손이 싫었던 적이 없다. 작별을 위해 손을 흔들어야만 했을 때 어떤 손 하나가 내 손을 들어 올려 허공에서 상처 입게 했다. 한때는 우리 안의 불을 만지던 손을. 나는 멀리서 내 손을 너의 손에 올려놓는다.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내 손을 어디 둘지 몰랐었다. 새의 날개인 양 너의 손을 잡았었다. 손안 가득한 순결을 그리고 우리 혼을 가두었었다. 그러나 오늘처럼 내 손이 싫었던 적이 없다. 무심히 흔드는 그 손은 빈손이었다. 잭바꾸리의 죽음. 오늘 나는 인간에 대해 생각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령 옆집에 사는 다운증 후군 아이는 인간으로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가? 그날은 그의 가장 추운 날이었다. 겨울이었고 대문 두드린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니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죽은 새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늘 집에 갇혀 지내는 아이가 어디서 직박구리를 발견했는지는 모른다. 새는 이미 굳어 있었고 얼어 있었다. 아이는 어눌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뜰에다 새를 묻어달라고. 자기 집에는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떠났다. 경직된 새와 나를 남겨두고 독백처럼 눈발이 날리고 아무리 작은 새라도 언 땅을 파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흰 서리가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 있었다. 호미가 돌을 쳐도 불꽃이 일지 않았다. 아이가 돌아온 곳은 그때였다. 다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아이는 신발 한 짝을 내밀며 말했다. 새가 춥지 않도록 그 안에 넣어서 묻어달라고. 한쪽 신발만 신은 채로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을 하고서 새를 묻기도 전에 눈이 쌓였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이 너무 예쁘다. 눈물이 핑 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인가? 무표정에 갇힌 격렬함,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진짜 얼굴이 되어버린 가면, 혹은 날개가 아닌 팔이라서 날 수 없으나 껴안을 수 있음. 뭔가 마음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정신지체 장애인 아저씨를 만나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어디 갔다 오면서 쌤 아프지 말라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이 엄청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지능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능이 낮은 친구가 진짜 우리들보다 더 예쁜 마음을 냈을 때 딱 그 밀려드는 그런 감동 같은 그런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시를 통해서 제가 보냈던 그런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음들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 한 편 더 읽고 또 마음에 관한 글 읽을게요. 완전한 사랑.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에 대해 말한다. 자신을 비운 초월적인 사랑에 대해. 그러나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겨울의 소매 속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 폭풍이 거세어지자 더 이상 눈보라를 피할 수 없어 날아온 멧새 한 마리를 늙은 개가 못 본 채 하고 자기 집 안으로 들여보내준다. 1년 내내 그토록 잡으려고 쫓아다닌 새를 입속으로는 투덜거리면서. 불완전한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는 그래도 완전함에 좀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까? 헐헐 비상하라. 인생은 어메이징하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나는 단 하나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충만하게 행복한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배고파. 꼬르륵 소리 나. 지금 행복하다고 마음먹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 에이브럼 링컨.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만일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 그것뿐이다. 자꾸 따진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현재를 살면서 삶을 즐겨라. 귀한 당신,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마음 먹어라. 행복해지겠다고. 행복은 선택이다. 상황과는 상관없다. 당신 지금 행복하신가요?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어제는 역사, 내일은 수수께끼, 오늘은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 부른다. 조안 리버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제의 문은 꼭 닫고 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워야 채워진다. 이거 맞는 말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이 가득 담긴 컵에는 또 한 잔의 물을 부을 수 없다. 그 컵에 담긴 물을 비우기 전에는 채워 넣을 수가 없다.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도 비워야 자기 소리가 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것들을 위해 낡은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한다. 비워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옷걸이가 무너져가지고 옷들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옷들에 파묻혀서 사는구나. 우리가 이런 공간들을 짐들에 많이 내주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도 또 필요하다고 또 이것저것 사고, 그쵸? 잘 되는 나, 잘 되는 너. 몽상이 아닌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리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도와줄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조엘 오스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내 주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뀐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나는 지금 주로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현재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앞으로 함께 어울리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독수리와 함께 날자. 자기 주변에 있는 5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5사람이 자기 자신의 평균이래요.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치다. 맞죠? 집론. 끊임없이 배워라. 당신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가? 배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라. 안전한 우물 안에서 벗어나 자신을 마음껏 펼치고 성장시켜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인생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결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에 투자해보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인드 강화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그 법칙을 배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켰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과감하게 보내라. 과거 문제에 집착하며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주어야 한다. 집착하면 당신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반대로 놓아주면 더 좋은 것을 내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크게 증가된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도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다. 자유롭게 내어줄 수 없다면 아예 줄까 말까 고민조차 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주었다면 과감하게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인지라 선물을 누군가한테 주거나 그랬을 때 줬을 때는 뭐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기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또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서운하게 하거나 그러면 좀 속상한 마음이 예전에는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원래 그 선물을 줬다는 그 마음 자체도 다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 그게 완전한 선물일 것 같아. 내 손에서 떠나면 내가 선물을 줬다는 마음까지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력해야겠네요. 그쵸?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다 읽어버릴까? 한번 해보자. 스스로 불행을 부추기지 마라.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 에픽테토스.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나 불리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연민이나 분노, 적대감을 현재 처한 불행에 스스로 보태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다. 어떠세요? 친구들도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진정한 용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타인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면 끝끝내 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부를 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부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풍요한 부가 차지할 만한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의 빈 공간, 즉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용서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불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지 말고 놔주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 용서다. 캐서린 폰더. 이렇게 전철 타고 오거나 뭐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러면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도란도란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느껴지는 생각이나 느낌들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각양각색으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잠잠히 듣고 있으면 그 각자 색깔이 다르듯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에 대한 색깔도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으면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내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되게 멋있죠? 어렸을 때 엄청 불우한 일을 겪었지만 가장 큰 깨달음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감과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고 그런 멋짐들을 이미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톡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은 진짜 엄청 사랑스럽고 예쁘고 매력들도 엄청 많거든요. 해맑게 웃을 때 엄청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사랑스럽다고 느껴요. 그리고 눈에 담기에도 아까울 만큼 예쁘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느껴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무서운 죄는 두려움.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 가장 무서운 사기꾼은 자신을 속이는 자.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버리는 것. 가장 치명적인 타락은 남을 미워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나무 결점만 찾아내는 것. 근데 생각보다 많다, 나무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들. 가장 심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기쁨과 온유함.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F. 크레인. 가진 게 없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삶이 너무 힘들다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진 것들을 써보자. 우선 숨 쉴 수 있다부터 써보자. 써나가다 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50가지도 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들에 한없이 감사하자. 당신은 더욱 감사한 일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감사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 감사에 대해서 또 나온다. 진심으로 감사하라.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지 마라.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불평,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내 주위로 전송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빚더미, 가난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를 닮아갈 것이고 그것들이 더더욱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결국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 반응해서 결국 그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새 집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하는 감정을 나 자신이 발산하고 다니는 것이다.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감사하기 습관이 쌓이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미리 감사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미리 감사하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당신의 인생에 찾아드는 엄청난 풍요에 놀라게 될 것이다. 좋은 것들이 생길 때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라. 좋은 것들이 생길 때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기는 안 해봤는데 앞으로 미리 감사하기도 해야겠다. 나는 또 감사한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루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 한 달이 모여 1년이 바뀌고 그 1년이 모여 내 인생이 바뀐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상황 그 순간순간들에 감사하고 순간순간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행복은 빈도수잖아요. 그래서 더 기쁘고 행복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쁜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지면 좋겠네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배움을 얻는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할 일들이 있고 그 경험 속에서 필요한 배움을 얻으면 된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괜찮다. 지금 그늘에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외로워도 괜찮다. 그늘이 있다고 느껴질수록 이것은 저로울 기회다. 바로 그때가 당신의 내부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다. 뜨겁게 침묵하고 내부를 단단하게 쌓은 후 때가 되면 정금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를 잘 일어설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도움닫기 하는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들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상관없다. 내 자신이 나에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이끌린다. 그대는 지금 친구를 찾아 뛰어다닌다. 그러나 그대의 발은 부지런히 움직여도 그대의 정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친구를 찾지 못해도 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대 안에 있는 힘은 그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 힘이 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재능과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된다. 아직 그대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일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에서.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고 또 그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 어렵게 이루어지거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진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역행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라면 뭐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성.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중용 23장 중에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당신. 폴립 하나하나, 눈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조금씩 서로 다르다. 이 세상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작은 모래 한 알부터 밤하늘의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서로 닮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 모든 거칠애가. 우리 모두는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직 나만 존재하여 나의 가능성이 펼쳐진다. 그리고 당신도 자랑스럽게 느껴보라. 오직 나만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한한 그 가능성으로부터. 제임스 T. 무어. 내가 꿈꾸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 배반을 참아내는 것,